안녕하십니까. 박만규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서울경마장 11개 경주 그리고 부산경마장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서울 8경주에서는 혼합 4등급이죠. 외국산 신마 가천시장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경주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박진감이 있는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는 많아요. 그렇지만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그 인기 마필들이 좀 살름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배당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좀 신중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서울경마장은 4경주, 5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가 추천경주고요. 부산경마장은 4경주와 5경주가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서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있어요. 10마 레이스인데 아직까지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9번마 최고 골드 그리고 2번마 크리솔 스텝 요 두 마필이 내길인데요. 2번마 크리솔 스텝을 주력 막공으로 하려합니다. 2번마 크리솔 스텝은 뭐 주행업사 때도 그렇고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고 물론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이제 성장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번 게이트에서는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감이 좋아지고 있는 2번마 크리솔 스텝을 요거를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반면에 9번마 최고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주행업사 때 상당히 여력을 보여줬고 데뷔전에서도 외곽을 돌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승 와인 디네와 11마신 큰 착차를 보여줬다는 점. 물론 앞으로 이제 발전의 여지는 좀 더 있는 마필은 맞아요. 일단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워낙에 쥐어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KD 불리함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크리솔 스텝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3번마 비트프레시 같은 경우도 그 위너 클리어 동생이죠. 혈통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뭐 주행검사 때 나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 완벽하게 힘이 찬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4번마 골든 매치 같은 경우도 요거 선행을 가능하죠. 요것도 안쪽에서 스피드는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에요. 데뷔전에는 부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조기 완성형, 좀 빠른 경주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골든 매치도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메리트는 있는데 이제 외곽에 최고 골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든 매치도 데뷔전에는 부담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 외곽의 11번마 파워풀 프라도입니다. 파워풀 프라도는 뭐 주행검사 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데뷔전 때 문세영 기수가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고 나오면서 나름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마필이 이제 성장해 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타팅력도 있고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행마들 뭐 골든 매치나 최고 골드 그리고 이제 비트프리스도 어쨌든 앞에 갖다 붙이려고 할 거고 크리솔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앞선 자체가 조금 1200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버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파워풀 프라도 외곽 게이트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중간 선위권에서 앞에 누가 가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갔을 때 직선에서 그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추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외곽의 11번마 파워풀 프라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입니다. 3번마 글로벌 드림즈 여기 이제 학산 소드 블리스 스타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아무래도 세 마필의 객관적 전력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모스 최강은 아무래도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11개월.
뭐 컨디션 자체는 무난합니다만 부담 중량도 57이고 11개월의 공백을 감안해 본다면 암호체 강도 살짝 메리트는 떨어지고 이안 퍼스트도 조경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잘 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발주적인 부분에서 역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안 퍼스트도 믿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인기 마필인 글로벌 드림즈, 학산 소드, 블리스 스타 요 세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글로벌 드림즈는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빠른 스타팅력을 보여주면서 외곽 선위권에서 한 발을 더 써내면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선행이 가능하다는 이번 경주는 장점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외곽의 학산 소드나 블리스 스타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드림즈 선행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팔리는 것은 역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곽의 블리스 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블리스타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이 있는 마필. 혈통으로 보면 스피드보다는 좀 힘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 9월달에 입상을 할 때 빠르게 앞에 갖다 붙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뭐 글로벌 드림즈가 선행을 가면 블리스타도 바로 선위권 외곽에서 갖다 붙이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이 블리스타 나쁘지 않아요. 요거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이 7번 학산소드가 실질적인 배팅의 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산소드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이제 3번 게이트인데 나름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메리트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학산소드는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일단 탄력이 굉장히 날카로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산소드도 이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결국은 뭐 글로벌 드림즈, 학산소드, 블리스타 다 앞에 갖다 붙이는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잠깐 앞에 선행을 할 수 있죠. 글로벌 드림즈가 게이트 이점도 있고 게이트 이탈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산소드나 블리스타는 뒷심까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드림즈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학산소드나 블리스타가 외곽에서 덮쳐올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요 세 마필 싸움인데 옥석을 잘 가려야죠. 저는 글로벌 드림즈보다는 이 학산소드 그리고 블리스타 7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외곽의 9번마 마스터 플랜 역시 많은 주목을 받죠. 마스터 플랜은 요거는 주저막군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사실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팔렸습니다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이마필이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썩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2번 게이트였었죠. 이번 경주 외곽이라는 것도 모래를 피하면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스터 플랜은 요거 직전 경주 비록 아쉬움을 남겼지만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4번마 글로리 조이 안쪽에 호라이즌 스타 또순이 서울 또 블루레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글로리 조이 같은 경우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필도 최근에 나름 뭐 창수권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쥐어짰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행을 가면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죠. 그렇지만 믿고 가기에는 2% 부족한 그런 마필이고 호라이즌 스타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마이야 개수가 발주가 약간 늦어도 최대한 이제 앞에 갖다 당겨 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호라이즌 스타도 편성은 잘 만나긴 했지만 워낙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너무 많이 팔리는 측면은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순위 서울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바람도 많이 불었죠. 그때 인기 2위까지 대기를 팔렸습니다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못 믿고 블루레인도 마찬가지죠. 지난 이제 9월 달에 거세를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거세 효과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블루레인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6번마 마천월드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마천월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배당을 터뜨렸죠.
그때 당시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을 타면서도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도 이제 발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올라올 때 탄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그 10월 3일날 배당을 터트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천 월드도 힘이 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 충분히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마스터 플레이는 나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성도 그렇고 모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전이 가능한데, 나머지 마필들은 요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은 역시 마천월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태감도 나쁘지 않아요. 마천월드 노림수를 갖고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천월드와 마스터 플랜 6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신발에 있는데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난 그런 에이스죠. 안쪽에 2번마 유리메이스, 골든 엠파이어, 그리고 외곽이 9번 하이뷰티, 요 세 마필 쌉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타나 위스트롱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뭐 등대 물려 팔리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 3번, 9번을 상대하기는 어렵고, 요 세 마필 모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결국 이제 능력 싸움입니다. 이래 보입니다. 전개에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골든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줬죠. 9월달에 외곽을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서둘렀어요. 물론 이제 스타트 능력도 보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아무래도 좀 서두르면서 너무 좋은 자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골든 엠파이어는 역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합니다만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골든 엠파이어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고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앞에 갖다 붙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단거리니까 앞에 갖다 붙이긴 해야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약간 마필의 능력을 다시바 기수가 좀 과신했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골든 엠파이어 다시바기가 다시 기승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배팅의 축은 저는 이번은 유리메이시라고 봅니다. 이 유리메이시라는 마필도 혈동 기대치는 상당한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대기를 팔렸어요. 그렇지만 착지 사코나 돌아오면서 착지 불량으로 마필이 울컥하면서 능력발을 해내지 못했고, 지난번에는 3착인데 컨디션 자체가 데뷔전보다 조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후진입을 신청하고 나왔어요. 깔끔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이트가 2번이기 때문에 3번 골든 엠파이어는 게이트 이탈 자체도 유리메이스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외곽이 이제 하이뷰티는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유리메이스의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행을 가는 유리메이스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이뷰티도 능력 마필이에요. 이것도 지난 데뷔전 때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느닷없이 선행을 갔죠. 스피드한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번 경기는 외곽 KT의 불리함이 좀 있어요. 유리메이스나 골든 엠파이어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뷰티가 외곽 선위권에서 움직인다면 선행 선입으로 움직이는 유리메이스나 골든 엠파이어를 상대하기는 다소 좀 버거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2번마 유리메이스와 3번마 골든 엠파이어, 2번, 3번의 대결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만 편성이죠. 일단 6번만 명드림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예요. 명드림 같은 경우는 요건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가지 않죠. 다만 이제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은 가지고 있죠. 주행합사 때도 크게 늑발을 했고 데뷔전 때도 늑발을 했는데 지난번에 역시 발주가 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마신의 낙승을 얻었죠. 그만큼 스타트 능력까지 보강이 되고 있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승급전이지만 명드림은
요거는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반면에 1번마 비상벨 같은 경우는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조교 강도를 좀 더 끌어올리면서 나왔고 편성도 해볼만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상벨이라는 마필 자체가 워낙 발주가 안 되죠. 늑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유형인데 1번 게이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늑발하는 마필이 1번 게이트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따라서 편성을 잘 만났지만 비상배를 믿고 데키드 승부를 하기는 어렵고 외곽의 9번만 문학대설하는 마필도 승급자는 부담이 있어요. 뭐 명드림도 승급전이지만 명드림은 이제 성강에 가는 마필이고 물론 이제 문학대에서도 최근에 이제 힘이 차가면서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난번에 늑발하고서도 올라올 때 탄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편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안말들 레이스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학대에서도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월드 나쁘지 않아요. 에코월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상태감은 좋았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에코월드는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선행을 간다리면 에코월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관심 마필로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노리고 하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이렇게 썩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승급전에 명드림이 인기 1위로 부상이 됐는데 그만큼 나머지 마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따라서 이런 경주는 컨디션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냐 요게 굉장히 입상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보다는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거 노리고 가야죠. 따라서 이번 경주 6번만 명드림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서울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5번마 생강이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에이스죠. 생강은 요거는 뭐 주력 막군이에요. 일단 생강 같은 경우는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 생강이란 마필이 몰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 좀 안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할 수 있는 편성이에요. 따라서 선행을 가면 뭐 모래를 피하면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강은 요건 역시 뭐 추막갑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생강은 나름 인정이 되고요. 여기 이제 7번만 신참 프리덤 안쪽에 1번만 다이아 X 또 예수 루게스타 외곽이 9번 보텍스는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만큼의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쉬움은 있는데 컨디션은 올라오고 있지만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신청 프리덤이 많이 팔리는데 다실버 기수가 희생했죠. 물론 최근에 보여줬던 착수권의 걸음이라면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신청 프리덤도 역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걸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다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이고 여수룩의 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외곽을 타면서 꼴찌를 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추주 중이라는 점에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기본 능력 자체가 이 마필이 센 마필이 아니에요. 요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고 가기는 좀 어렵죠. 부담 중량도 55kg 다소 좀 무겁고 그런 측면에서는 1번만 다이아엑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이아엑스는 일단 마치가 왜소하죠. 그런 측면에서 1번 게이트는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몸싸움을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이아엑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빼어난 마필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게이트는 발주가 약간 늦어도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파고들면서 선입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1번마 다이아엑스 지난 10월 달에 배당을 터뜨렸고 뭐 지난번에 기복은 보여줬죠. 외곽에서. 그렇지만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다이아엑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마 생강과 1번마 다이아엑스 5번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 견주입니다. 역시 혼전도가 높아요. 일단 인기적인 팀에서는 영광이 스카이, 슬링스타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일단 두 마필도 물론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 대끼리가 지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광이 스카이도 이제 연투를 해내면서 그래도 액면적으로는 가장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 지난번에 이착을 오긴 했지만 버텨내는 힘 파워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에는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깔끔하게 갔는데 이번 경기는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죠. 이번만 슬링스타도 이것도 선행이에요. 여기 이제 브리더 킹스타. 브리더 킹스타도 컨디션이 지난번보다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앞에 가서 붙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광이 스카이의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열려 있죠.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마필은 맞아요. 9월달에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했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버텨낼 때 힘이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좀 영광이 스카이 또 외곽을 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는 마필이고, 슬링스타도 역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요.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을 감행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게 지금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슬링스타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낼 수 있느냐. 일단 주행검사 때 그렇게 여력이 아주 맞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슬링스타나 영광이 스카이가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인데 믿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마필들 뭐 싹 다 나은 새로운 가이 뭐 구프랜드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고,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완전히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는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가 센 편성이 아니에요. 기본만 편성이고 인기 마필들이 정말 눈꽃만큼 액면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고 갈 정도는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 최근에 부진한 모습 속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컨디션이 좋아진 복병 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인 영광이 스카이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 마필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마필과 엮인다면 더 큰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가 이번 경주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도 충분히 노림수를 갖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을 뭐 과감하게 주력 막권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박남규 스타일답게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서울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기입니다. 9번마 대성골드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대성골드는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죠.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을 가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뭐 주행검사 때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대성골드가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뭐 지난번에 끝걸음 탄력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별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승급전 찍고 편성은 만만치 않지만 대성골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하고요. 홀리니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3번 게이트에서 체력이 연결 했어요. 뭐 여력이 없이 상당히 물론 우승은 거머졌지만 3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지난번보다. 선행을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죠. 지난번에는 워낙 느린 레이스였기 때문에 선행을 갔지만 이번 경기는 선행이 좀 쉽지 않아요.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요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곽의 메타V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죠. 뭐 2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메타V 같은 경우도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선행마가 아니에요. 최근에 연속해서 선행을 갔는데 8월 달에는 선행을 가서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버텨냈지만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는 과정이 밀어붙이면서 초반에 힘을 쓰면서 갔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이 윗마필도 좀 쉽지 않아요. 외곽을 타야 된다면 메타V도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막권 자체는 저는 6번마 상하이 썬더를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담 용량은 2.5 좀 늘어났어요. 57. 그렇지만 상태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제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느닷없이 배당을 터트린 그런 마필인데, 다시 한번 계속가 있고, 전개적으로 뭐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뭐 누가 홀린 니켈가 가든 대성골드가 가든 메타보이가 가든 선행 여부에 상관없이 상하이 썬더는 선입권에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한 발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하이 썬더가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렸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그게 이제 전개가 잘 풀려서 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나름 그래도 안쪽을 잘 타긴 했습니다만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권에 움직이는 상하이 썬더의 막판 한 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팔리는 마블이 좀 낮긴 한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면 뭐 저는 상하이 썬더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6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세 번째 추천견입니다. 안쪽에 1번마 박차라 그리고 3번마 골드 퀸즈 이 두 마필이 데킬인데요. 이 데킬은 못 믿는 데킬이죠.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저는 빠질 수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박차라는 마필이 이제 1300으로 경주호를 줄이고 나온 것은 나쁘지 않아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행도 가능하죠. 레이스 흐름이 워낙 느리고 또 선의권에 움직여도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약간 근성 부족도 있고 뭐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차라도 편성 때문에 인기 1위로까지 부상이 됐습니다만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3번 뭐 골드 퀸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승급전에서 역시 늑발을 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약간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고 발주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골드 퀸즈도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노려가는 복병은 박차라나 골드퀸즈에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저는 박차라나 골드퀸즈를 주력 막군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뭐 프리더원, 환강 판타스틱, 메칸 요런 마필들 중에서 한 마필을 주력 막군으로 가져갈 텐데요. 예, 지금 언급해드린 요 인기 마필들 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좀 많은 그런 애 있어요. 편상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이 조금 액면적으로는 나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마필들과 어떤 전개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큰 배당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병, 제 관리형 보병을 노려가는데 인기 마필들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또한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까지 얼마든지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철저하게 뭐 방랑규 스타일답게 배당이 연연하지 않고 좋은 배당도 과감하게 때리고 갈 텐데요. 따라서 뭐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줄 복병을 추구로 해서 골드퀸즈나 박차라가 아닌 다른 마필을 주력 막권으로 공략하는 오늘 서울경마장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난타전이죠. 오전에 이제 부산경마장이 약간 능력이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라면 이번 4경주부터는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3번만 4편, 또 1번만 브라운 루키, 퀸앤드 서브, 판타스틱 블루, 플루토. 물론 나름 가능한 그런 마필들인데,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역시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예요.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혼전도가 높은 데 있어요. 대길 배당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내편이란 마필이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편도 지금 부담 용량이 57이에요. 1kg가 더 늘어났고, 지난번에도 2착을 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버거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편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1번만 브라운 루키는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을 가서 버텨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난번보다 페이스가 빨라요. 일단 브라운 루키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을 때 좀 능력이 극대화되는데 선행은 11번만 윈드 에이블이 가겠죠. 게이트 이탈이 워낙 빠른 그런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좀 있지만 지난번에는 의외로 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맸습니다만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무래도 브라운 루키가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이 윈드 웨이브를 제끼면서 가야 되는데 제끼면서 가려면 힘을 쓰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브라운 루키도 승급전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가서 버텨내기는 결국 쉽지 않은 그런 구도죠. 판타스틱 블루 나쁘지 않아요. 판타스틱 블루도 지난번 이제 내 편이랑 같은 레이스에서 살짝의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만 뭐 판타스틱 블루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렸지만 판타스틱 블루는 요건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적보다는 요 바깥쪽에 포진했을 때 좀 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판타스틱 블루는 요거는 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케네드 서브도 최근에 일단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뭐 조기 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고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발주적인 부분에서 역시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마필이죠. 늑발을 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뭐 브라운 루키나 내편 요것도 다 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번 경주가 그만큼 혼돈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보병 노려갑니다. 역시 이번 경주 준비는 잘 하고 나왔어요.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속에서 번번이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한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인기 마필인 내편이나 브라운 루키도 믿고 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복대복 막곤에 대한 메리트 역시 넘쳐나는 그런 레이스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내편이나 브라운 루키랑 붙여도 배당이 되는 마필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마필들과 엮인다면 아주 좋은 배당이 예상이 돼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서울경마장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돈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5번만 메가스텝이 인기 1위로 부상이 됐는데 8번만 라운드 오펌드와 함께 이제 대기를 형성할 텐데요. 요 메가스텝도 불안합니다. 일단 메가스텝도 부담 정량이 1kg, 뭐 52에서 53 크진 않아요. 1kg. 그렇지만 이 마필이 마체가 좀 왜소한 마필이에요. 따라서 아무래도 늘어나는 1kg의 부담 정량도 문제가 되고 또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중위권에서 정말 체력이 연결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최단거리 펜스에 붙이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2차로 왔는데 일단 여력도 없었고 또한 레이스 흐름이 이번 경주가 지난번보다 훨씬 빨라요. 안쪽에 미드 플레이 선행 가능하고요. 일본 뭐 유니버설도 좀 선위권에 일찍 붙이겠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네칸 라운드 오펌드 엑설런트 마타까지 페이스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중위권에서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를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가스텝도 요거 불안하고 8번만 라운드 오펌드를 주력 막고로 가져가야죠. 라운드 오펌드는 요거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죠. 힘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걸음이 완전히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경경주 8마신 뭐 그 전에 4마신 따라서 승급전에 편성도 좀 빡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마필이 성장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는 라운드 오펌들을 요걸 주력 막문으로 가져가고요. 유니버설도 요거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시원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아무래도 승급전에서는 조금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물론 컨디션 자체는 좋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그 전에 문화일보배나 루키스테이크스에서 좀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세네칸도 아무래도 승급전인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빠른 페이스라는 점에서는 좀 버텨내기는
결코 승급자리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이 바로 6번마 비바 청수입니다. 요건 뭐 전형적인 취마필이죠. 비바 청수는 이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준비는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이제 직전 경주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고 4개월의 공백을 가지면서 마필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놓고 나온 상황이고, 요 단거리에서는 요 추입이 되는 마필이죠.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행마들이 좀 있어요.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선이 조금 오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바 청수가 추입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정례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4개월의 공백이지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추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6번마 비바 청수와 8번마 라운드 어펌드, 6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출전견입니다. 혼전도가 역시 높은 넷인데요. 7번마 더스틴 마린, 그리고 4번 스톤 파이터,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액면은 뭐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불안 요소가 있죠. 일단 부담 중량이 3kg, 4kg 다 늘어났다는 것도 1차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일단 더스틴 마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2착을 오긴 했지만 사실 여력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참착마인 내부 기부업과는 사마신의 여력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 마필은 아잔타에게 덜매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점. 스톤 파이터도 마찬가지죠. 스톤 파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3번 연속 점핑 출전을 했어요.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혼합 3등급 점핑 출전해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부담 중량이 4kg 늘어나면서 55예요. 그렇다면 스톤 파이터도 역시 55.5의 부담 중량은 굉장히 좀 버거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스톤 파이터, 더스틴 마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마필이 대끼를 팔립니다만 이 대끼리는 의미가 없다. 두 마필 모두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파이어 매직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안쪽 KD2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 매직도 가능하고, 여기에 월드 위너스맨도 편성을 잘 만났어요. 일단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스틴 마린이나 스톤 파이터보다는 파이어 매직, 월드 위너스맨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노리고 하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스톤 파이터나 더스틴 마린이 최근에 액면은 낮긴 한데 이 늘어난 부담 중량 3kg, 4kg를 극복해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혼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노려가는 복병이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요거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죠. 인기 마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박남규 스타일답게 복대복 막권 제대로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도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도 전력 자체는 출전 마필 12주인데 다 엇비슷해요. 따라서 인기 순위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리형 불뽕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권으로 역시 중배당 이상의 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 1200으로 펼치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외국산 혼합 4등급의 이제 외국산 2살짜리 어린 마필들의 대결인데요. 일단 4번마 그대만 있다면은 요거는 뭐 나름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대변에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프토백에
더비가 잡히는 아쉬움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레이스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좀 무리하게 앞에 원래 게이트 이탈이 빠른 유형이 아니에요, 이마필이. 근데 지난번에도 바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선행을 뽑아냈지만 역시 끝걸음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대만 있다면은 뭐 웬만하면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6번은 어병스킷은 일단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스피드한 그런 유형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비교적 치프스타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원병스킷이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서 입상을 지켜내긴 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9월 14일 날도 무제한급의 덜미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은 선행인데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병스킷 메리트가 떨어지고, 루프톱도 데뷔전에서 그 선행을 갔던 그대만 있다면을 3마신 차로 잡아내는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은 컨디션 자체는 조금 지난 데뷔전보다는 약간 못 미쳐요. 7주에 텀을 두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외곽의 마이 엠파이어, 뭐 마이티 코드도 괜찮죠. 전열이 추인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조금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마이 엠파이어도 되고 마이티 코드도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캐롤 챗이라고 봅니다. 이 캐롤 챗은 그렇게 화려한 마필은 아니에요. 캐롤 챗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도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전째인 8월 16일 날도 그랬는데 8월 30일 날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초반에 괜히 무리하면서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냈고, 9월달에 좀 기복을 보여줬지만 역시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죠. 워낙 이게 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간다면 얼마든지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마이 엠파이어에게 우승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치는 또 불운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캐롤 챗처럼 약간 스타트력도 있고 또한 힘이 있는 마필이 이런 대상 경주에 있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기는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이 캐롤 챗에게 막판 한 발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네임밸류 자체는 캐롤 챗이 약간 기복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또 뭐 워낙에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경주력 자체는 캐롤 챗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5번마 캐롤 챗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 2등급 1600m 경연입니다. 안쪽에 2번마 프라임 시크릿,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뭐 두 마필 모두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프라임 시크릿도 지난번에 57.5 다소 무거운 부담 중량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비록 승급전이지만 55kg 호감한 부담 중량의 안쪽이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프라임 시크릿 선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순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9월 달에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는 이제 국제신문배에서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죠. 그렇지만 역시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오늘은 후진입을 신청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오늘 이 순간도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 2번 6번의 대길 가능성이 일단은 열려있는 레이스다, 네 보여지고, 운주가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통령배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다 걸음은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이제 선행을 갖고 그 전에 8월달에 점핑 출전하면서 2등급에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그때 편성과 이 편성은 또 다르죠. 그때는 좀 약했고 이번 경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운주가이도 큰 메리트는 없다, 이래 보여지고, 카디널 포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국제신문배에 같이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오늘 이 순간과 나름 뭐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렇다고 올라올 때 뭐 여력을 좀 보여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카디널 포스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복병 뭐 대끼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삼복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마필이고, 아니면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복병은 저는 이 5번마 라스트 드래곤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라스트 드래곤도 일단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난번에 쓸데없이 1200 단거리에 출전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장거리가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적절한 스타트 능력보다는 역시 힘으로 레이스 운영하는 그런 마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늦발을 하고 레이스로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쓸데없이 1200 단거리에 출전하면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후미권에 있다가 후미권에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이게 1600이에요. 적정거리죠. 힘으로 뛰는 라스트 드래곤 입장에서는 1600이 잘 어울리고 일단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이 라스트 드래곤이 최근에 부진을 시즌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프라임 스크릿이나 오늘 이 순간이 뭐 능력대로 정말 잘 뛴다 그러면 요게 이제 3복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프라임 스크릿이나 오늘 이 순간도 삐끗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라스트 드래곤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무병은 5번마 라스트 드래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조 국산마 3등급 1600m 경연입니다. 외곽에 9번마 모던 조크 또 8번마 마루장군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 이제 금빛 하나 또 스타 체인저 서부 특성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모든 조커는 뭐 편성 자체가 워낙 잘 만났죠. 상태감도 굉장히 좋아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조커도 일단은 이 마필이 그 물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항상 좀 외곽을 타야 된다는 불리함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면서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는 뭐 편성이 워낙 약하고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모든 조커가 강선위권 외곽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를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요. 여기에 8번만 마루장군도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 승급전에서 비록 아쉬움을 남긴 했지만 워낙에 탄력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지난번 승급전에서 무난하게 적응을 했고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마루 장군도 역시 외곽이지만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루 장군과 모덴 저쿠 이 두 마필이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두 마필 모두 불리할 게 없어요. 아직보다는 외곽이 따라서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금빛 하나가 일단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스림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앞에서 깔끔하게 선행을 갈 텐데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서부 특성 같은 경우도 1600 첫 턴이죠.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아니에요. 단거리 기질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늘어난 경주거리는 부담이고 스타 체인저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행을 가기도 좀 쉽지 않죠. 금빛 하나가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못 믿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힘으로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마루 장군이나 모던 제크가 컨디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에 부합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8번, 9번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추천입니다. 9번마 차민퀸 이클리스 블랙 요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보면 차민키는 요거는 주력 마크로 하자갑니다. 차민키는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외곽에서 맘먹으면 선행도 되고 또한 뭐 선행권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승급전이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차민키는 요건 주력 마권이고요. 반면에 이클리스 블랙은 좀 위험하죠. 일단 이클리스 블랙은 51.5kg 부담 용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 외곽인데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51.5의 부담 용량은 역시 좀 문제가 되고 이 이클리스 블랙이라는 마필이 게이지탈이 이렇게 빠른 선행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느린 레이스에서 항상 앞에 갖다 붙이고 뭐 지난번에 선행까지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고개가 약간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포화주로의 혜택을 좀 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글스의 블랙은 요거는 약간 위험한 안개 마필로 분류할 수 있고, 탐락 최강자도 추입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항상 이 자력은 좀 쉽지 않아요, 이 마필이. 레이저가 좀 잘 풀리면은 한 차례씩 추입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자력 추입은 좀 쉽지 않고 상태가 뭐 나쁘진 않아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탐사 최강자도 팔리는데, 역시 이 마필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개월에 공백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워낙에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 복병을 노려갑니다. 9번마 차미킨을 제외하고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따라서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느냐, 또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이스고, 따라서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뭐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보다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순위에서는 밀려나 있습니다만,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인기 마필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면 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분명 이번 경주는 극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따라서 9번마 차민킨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방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서울 11경주 2등급 2000m에 있습니다. 2등급 치고는 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죠. 3번마 지모션 그리고 6번마 태평 히어로 요 두 마필이 대길 영상하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일단 문제는 지모션이 그래도 액면은 가장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57의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힘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하고 편성은 잘 만났지만 이 57의 부담 용량은 역시 무거운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태평 히어로를 주력 마크로 가져가야죠. 태평 히어로 같은 경우는 55kg 적절한 부담 중량에 편성도 잘 만났고, 또 11주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2등급으로 승급을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2등급에서 첫 입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평 히어로가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이래 보이지고,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이 5번마 드론 킬러라고 봅니다. 이 드론 킬러는 역시 52.5kg 아주 홀가분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고, 이 마필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죠. 지난 9월 달에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뭐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번에도 1800 첫 도전으로 경주 거리를 늘리고 나왔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드론 킬러는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가 뭐 선행마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상대적으로 안쪽에 1번마 월드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여기 드론킬러도 가능하고, 이제 8번 원평 리스트가 이제 선행을 어쨌든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론킬러가 역시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드론킬러도 지난번에 2등급에서 역시 좋은 모습은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도 그렇고 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킬러에게도 기회가 결국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3번, 5번, 6번 요 세 마필이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데 지모션은 57 과도한 부담 중량을 짊어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평 히어로와 선의권을 움직이는 드론킬러 요 두 마필이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5번마 드론킬러와 6번마 태평 히어로 5번, 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